안녕하세요. 청주방청만 김기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실에서 제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하는 이유는 요새 좀 겨울이라 한가하기도 하고, 어, 그리고 이제 제 정확한 상호와 여러 가지들을 좀 한번 의견을 나눠보려고 해요. 또 방충망 이쪽 업계 또 현실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일단은 제가 지금 유튜브에 활동되고 있는 채널명은 청주방충망 김기사예요. 근데 이제 제 사업자 원래 어, 사업자 이름은 청주방충망 아이 홈케어입니다. 그게 제 정식 사업자 상호예요. 그러니까 청주방충망 김기사 채널명하고 좀 틀리죠. 근데 그 밑에 이제 영문으로 그 주소를 보면 그게는 이제 영어로 이제 아이 홈케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청주방충망 김기사로 지은 거는 원래 김기사로만 하려고 했는데 이미 있더라고요. 그 채널명이. 근데 정기하시는 분이랑 이렇게 몇 분이 계셔가지고 좀 이게 혼용이 될 것 같아서 그 제가 또 하고 있는 지역이 또 청주고 또 이제 제 주업이 이제 메인이죠. 메인이 이제 방충망 쪽이에요. 방충망을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블라인드도 하고 커튼도 하고 그리고 또 뭐 도록도 달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샤시 모헤어도 교체해드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조금씩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하게 됐는데 가끔 이제 그 전화상으로나 타 지역에서 저한테 문의가 오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이제 블로그도 이제 그 아이홈 케어라고 이제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오는데 블로그 보고 전화 오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 지역까지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좀 너무 먼 뭐 경기도 쪽이나 밑에 뭐 전주나 이쪽은 제가 솔직히 갈 수가 없어요. 너무 멀다 보니까 좀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거리는 제가 편도로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거리는 갑니다. 어, 그러면은 제 여기서 움직이면은 괴산, 뭐 연풍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는 이제 대전까지는 들어가죠. 근데 대전에도 이제 제가 아시는 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분한 스케줄 물어봐서 이제 그분이 만약에 바쁘다, 그럼 이제 제가 가고 아니면 이제 일정 맞춰가지고 근데 만약에 그분이 좀 여유가 있다, 그럼 이제 그분한테 좀 넘겨드리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인데요. 최근에 이제 유튜브나 이런 쪽에서 보시면 뭐 이쪽 방충망 하면 월 천을 번다는 둥 뭐 어떤 그 좀 뭐랄까 좀 환상을 많이 알려주더라고요. 환상적인 거를. 근데 이쪽 업계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처럼 좀 오래된 업체들은 그래도 좀 뭐랄까 그 좀 자리를 좀 잡아서 기존에 이제 저희가 깔아놓은 게 있잖아요. 판을 이렇게 쭉 이렇게 홍보, 이제 뭐 온라인, 오프라인. 그러니까 온라인도 중요하고 이제 오프라인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에도 이제 이렇게 쌓아놓은 게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뭐 2년 후에 뭐 3년 후에 이렇게 전화가 와서 뭐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은 뭐 옆집을 소개시켜 준다든가 아니면 자기 부모님 집 아니면 자기 뭐 누나네, 언니네 아니면 뭐 자기 형네, 동생네 이렇게 하면서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그게 뭐 오래 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그게 되는 건 아니에요. 밑바닥을 잘 깔아놔야 돼요. 그래서 작업을 할 때 좀 꼼꼼하게 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제가 뭐 기술이 뛰어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뭐 좀 장점이라면은 기계를 만졌었기 때문에 연장을 사용하는 방법을 아는 것뿐이지 뭐 저라고 다 잘 하겠습니까? 기술이 엄청나게 월등하거나 막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부터인가 이제 좀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작업하지 않은 곳에서 전화가 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가면 이제 유상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안내를 해드리는데 그래도 제가 가야겠냐 그랬더니 그 작업한 업체가 온다 온다 하면서 석 달째 뭐 네 달째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는 받긴 받는데 아니면은 어떤 타업체 같은 경우는 아예 전화를 안 받고 수신급을 해놨는지 안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조금 빈도수가 좀 뭐랄까 어느 순간부터 늘어났어요. 이렇게 쭉. 그리고 떤 고객님은 전화했는데 자기 이제 일 그만뒀다고 이제 저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하면서 얘기했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뭐지 하고 이제 하다가 저는 유튜브로 좀 검색을 좀 해봤어요. 해봤더니 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유튜브에서 알려주고 있는 그 정보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걸 보고 이제 창업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 교육기관에서 창업을 하신 분들도 계신데 문제는 뭐냐면 후 AS 후 사후 처리가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충망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제일 황당한 거는 그분이 이제 어떻게 소송을 걸었는지 안 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일반 스텐 방충망을 가지고 설치를 했어요.
설치를 했는데 그 설치하면서 그분이 말하기를 자기네는 이제 그 실링 작업, 이제 본드 작업을 안 한다. 당연히 할 수가 없어요. 수대는 본드를 아무리 발라놔도 이게 접착이 잘 안 돼요. 그 방충망 전용 본드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모노필라멘트 이제 미세 방충망에 맞는 거지 금속망에는 그게 붙질 않아요. 근데 그거를 바를 수 없기 때문에 안 한다. 그러니까 이제 쓰다 보니까 이제 그게 아이들이 좀 어리다니까 툭툭 치면 빠지거든요. 그 스텐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은 툭 치면 방충망이 찢어지는데 스테인리스로 돼 있는 방충망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찢어지지 않고 그 오염 가스켓으로 밀어는 그 테두리가 빠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끼기 위해서 이제 불렀는데 안 와가지고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스케줄이 있으니까 스케줄을 맞춰서 뭐 간단한 거겠구나 갔어요. 상황을 보니까 이러이러고 하고 해서 아 이거는 제가 그렇게 해드릴 수는 있는데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고 만약에 그런 문제다 그러면 이 실링이 되는 미세방 충목을 해야 되는데 걔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얘의 장단점이고 얘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고민을 하시더니 그럼 이 방충망처럼 안 찢어지는 걸로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 얘도 찢어지긴 찢어집니다. 그랬더니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칼로 찢으면 찢어져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설치하신 그 업체분이 이거는 칼로 찢어도 안 찢어지는 거라고 했대요. 에이 설마요 내가 그랬고 설마요 그랬거든요. 아 진짜 그랬다고. 그러면서 저희가 쓰는 이제 카타칼인데 이제 카타칼 가지고 그럼 일단 어차피 교체하실 거니까 한번 제가 한번 찢는 거 보여드리겠다 더니 쓱 긁으니까 찢어지거든요. 약간 조금 살짝 힘은 들어갑니다. 근데 찢어지면 그거 보더니 고객님이 어이가 없어서 보는 그 표정이 좀 황당하더라고요. 저도 원래 이건 아닌데 그래갖고 그분이 그걸 동영상을 찍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나중에 어떻게 처리할지 그 나중에 사후에 내가 이제 뭐 연락을 받은 건 없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분이 이제 그날 했다가 다시 제가 일단은 철수를 하고 이제 그 업체하고 이제 막 얘기를 하고 나서 뭐 이렇게 얘기를 뭐 어떻게 됐나 봐요. 근데 한 일주일인가 이주일인가 다 전화 와서 미세방 총망으로 교체해달라고. 그래서 충분히 사전 고지하고 요거는 이제 아이들이 있어서 좀 실링을 많이 하게 되면 절대 안 빠진다. 대신 이게 나중에 망이 아이들이 칼로 찢거나 이게 망가뜨리면은 틀까지 교체해야 되니까 그건 알고 계셔라 하더니 알았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방충망 교체해주고 나왔는데 그런 사례가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뭐야 그 저기 뭐지 그 어 작업을 하고 갔는데 벌레가 계속 들어온대요. 벌레가 계속 들어와서 또 가서 이렇게 봐달라고 한 제가 한 데는 아니에요. 근데 갔어요. 갔는데 이제 그 이제 설명에 따라 틀린 것 같아요. 방충망으로는 절대 못 들어와요. 미세 방충망으로는. 근데 그 틈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제 영상 전에 영상들을 보시면 그 틈이 약간씩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확인을 하고 그거를 유상으로 하시는 분이 계시고 저희처럼 그냥 무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서비스로. 어려운 작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업체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봤더니 그 틈이 좀 벌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글로 들어오는 것 같아서 거기를 막아드리고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있다가 제가 혹시나 확인차 전화를 드렸더니 이제 안 들어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같은 업에 있으면서 이제 좀 죄송하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또 뭐 리모델링을 돼 있는 집인데 가서 봤는데 진짜 막 마감이 진짜 엉망으로 돼 있는 데도 있어요. 제가 중문 수리도 하거든요. 근데 중문이 새로 달았는데 이게 그 사면동 도어 같은 경우는 한쪽이 스토퍼로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쪽만 열리고 또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게 있는 사면동 도어인데 이거를 그 피스로 박아가지고 고정해놓고 실리콘을 쏴버렸어요. 새 거에다가. 이걸 왜 이렇게 놨대? 그러니까 이게 문이 양쪽으로 열리니까 그걸 그렇게 놨다는 거예요. 아닌데 그래갖고 피스를 풀르고 실리콘을 찢은 다음에 이게 당겨보니까 스토퍼가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퍼 조정해가지고 딱 걸어놓고 작동하는 거 보여드리는 고객님이 원래 이렇게 쓰는 거냐고 맞다고 근데 청소하실 때 요거 이렇게 탁 당기시면 이 당기시는 힘 느끼시죠. 그러고 나서 당기고 나서 이쪽 청소하고 나서 다시 계속 툭 치면 껴지는 거다. 이게 삼연동도의 장점이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 새 거에다 실리콘을 다 발라놔서 피스 구멍 다 뚫려 있지. 그 비싼 중문이 완전히 볼품없게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가서 막 탁카핀도 막 이렇게 삐져나와 있고 그리고 석고보도 마감하는 석고보드가 배가 불러 있고 진짜 제가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거실 샤시를 새로 가르셨는데 발로 밟았더니 들어가요. 틀이. 밑에 고인목이 없는 거예요. 그럼 100% 쳐지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들도 보게 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제가 할 수는 없다. 이거는 제가 할 수 없다. 제가 하면은 또 사람이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또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시공한 사람들하고 최대한 이제 쇼부를 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작업이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도 분명히 그런 작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저한테 연락이 안 와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제가 뭐 다 잘하는 건 아니니까. 저도 해놓고 실수했는데 그거를 이제 나중에 차후에 발견이 되고 나서 이제 고객님들이 이제 알게 돼서 저한테 전화가 안 와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대한 작동 확인 다 하고 고객님이랑 확인을 한 다음에 저는 이제 철수를 하는 편인데 이번에도 중문을 하나 수리를 했는데 저기 뭐 원슬라이드 큰 거예요. 무거운 거. 근데 그 댐퍼가 잘 깨집니다. 이제 무겁다 보니까 탄성 때문에 잘 깨지는데 분명히 수리하고 나서 작동 잘 되는 걸 다 확인하고 왔어요. 근데 저녁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헐 저도 그래갖고 왜? 잘 됐다가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죄송하다고 하고 그 다음 날 이제 가서 바로 봤더니 근데 이게 그 아무래도 움직이는 부분이 좀 유격이 좀 있다 보니까 그 스토퍼 이제 그 락 장치에 걸려야 되는데 걸리질 않아서 그거를 좀 이렇게 조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뭐 댐퍼가 깨졌거나 근데 그런 건 아니어가지고 이제 고객님 수고말 드리고 제가 이제 요게 그때 당시엔 잘 돼서 제가 이거는 조정할 필요가 없어서 이제 안 했던 건데 이제 이게 차후에 살짝 문제가 생긴 것 같으니까 요거는 제가 해드린 거라고 그 여튼 뭐 불편드려 죄송하다고 하고 이제 그 철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유튜브라는 곳에서 엄청난 정보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걸 보고 이걸 하면은 다 돈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돈이 되는 건 맞아요. 돈이 벌리는 건 맞지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단골이 확보가 되고 그 단골로 인해서 옆에 소개가 되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막 교육 좀 해달라고 하는 분들도 전화는 와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금액을 좀 세게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하면 다 돈 버는 줄 알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려요. 처음 1년에서 3년까지는 진짜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고. 자리 잡는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진짜 많이 힘들어요. 처음에 그 시즌 때는 막 일이 들어오니까 막 다 내 돈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교육을 해드릴 때 제가 지금까지 한 30 몇 명 정도 교육을 해드렸어요. 근데 남아있는 분이 몇 명 안 됩니다. 다 떨어져 나갑니다. 분명히 경고를 했는데 그 경고를 무시하는 거죠. 왜냐면 시즌 때 되면 막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게 막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막 저녁에 막 소고기 먹고 술 먹고 그 술을 많이 먹었으니 그 다음날 헬렐레 하면서 가서 고객님한테 술 냄새 풍기면서 어떤 그 서비스 질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그 손님이 또 소개를 시켜줄까요? 그래서 자기 관리도 되게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많이 고려를 해서 가야 되는데 그런 거는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나오는 게 이제 그 진짜 현장에 가서 제가 보진 않았지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자세를 먼저 가르칩니다. 고객하고 만나는 거 1대1로 만나는 거 대면을 하는 거다 보니까 말할 때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가급적이면 술 먹는 것도 좀 내가 만약에 막 하루에 일단 2병이 주량이다 그러면 한 병 아니면 반 병만 먹으라고 그래요 저는. 왜냐면 그 다음날 고객님 앞에 가서 술 냄새 풍기면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음주로 인한 수리가 되기 때문에 고객님한테 신뢰가 많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되게 많이 고려를 해야 돼요. 그리고 교육을 해줄 때 이런 막 밀고 하는 거 제가 제 영상을 보시면 시작 전과 원인과 중간 과정 딱 빼놓고 마지막만 보여드리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중간 과정 막 밀고 뭐틀 빼고 넣고 하는 거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그렇게 특출나게 밀고 뭐 특출나게 뭐 방충망 틀을 빼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그게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이 되게 지루하고 길어요. 근데 굳이 그거를 다 보여드려야 되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포인트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고객님들이 만약에 내가 내 집에 방충망을 교체하거나 내 도어록을 교체하거나 아니면 샤시 모헤어를 교체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걸 했을 때 포인트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고객님들이 보고 이거를 해결을 해야지만 조금 더 문제가 생기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들을 제가 찝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작업을 이제 했는데 이런 부분이 잘 됐는지 아니면은 이게 방법이 맞는 건지. 근데 제가 하는 게 다 맞다고는 말씀 못 드려요. 하지만 저는 최소한 틈은 없게끔 그래서 벌레가 최대한 못 들어오게끔 모열을 교체했을 때 고객님이 이제 최소한 비용으로 가성비 높게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설명드리고 작업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과정을 다 보여드리진 않습니다. 뭐 그거는 뭐 제가 안 해도 알려주는 되게 많으니까 그렇죠? 오늘은 제가 이제 좀 썰을 좀 푼 거고요. 다음에는 타 지역에서 이제 청주에서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이제 업체를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하는 게 좀 그래도 좀 그 믿음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